이건 기적입니까? 마이클 스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30해 경력의 해설자가 경기 중에 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한 아시아 선수가 미국 축구의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등 뒤로 낯선 깃발이 펄럭었습니다. 빨강, 파랑, 하양의 조화. 그 깃발 아래 5천 년을 살아온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침략당하고 식민 지배받고 전쟁으로 갈라졌지만 결코 무릎 꿇지 않았던 민족. 그들의 후손이 지금 세계 무대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유럽이 독점하던 왕좌를 동양이 차지한 겁니다. 경기장 곳곳에서 그 깃발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이 그 깃발을 들고 달렸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영국 리버풀에서 태어났고 지난 30년간 축구를 분석해왔습니다. ESPN 축구 해설위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경기를 봤죠. 데이터로, 숫자로, 냉정한 논리로 축구를 읽어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MLS는 제게 늘 아쉬운 리그였습니다. 시청률은 오르고 관중은 늘어났지만 실력은 정체돼 있었으니까요. 2025년 4월, 저는 유타 솔트레이크 시티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거친 바람이 불던 날이었죠. 분석석에 앉아 선수들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리그엔 아직 결정자가 없어. 저는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MLS는 여전히 유럽의 그림자였습니다. 슈팅 성공률, 압박 전개, 모든 게 세계 하위권이었죠.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전반 3분이었습니다. 낯선 7번 선수가 하프라인을 넘어섰죠. 아시아 선수였습니다.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만 관중이 갑자기 조용해진 겁니까? 아니면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진 겁니까?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7번이 공을 잡자마자 관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30해 동안 이런 정막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죠. 뭡니까 이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공을 몰고 전방으로 쇄도했습니다.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죠. 23m 지점에서 오른발을 휘둘렀습니다. 쾅! 골망이 찢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소리쳤습니다. 펜이 손에서 떨어졌죠. 주변 동료들도 얼어붙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니까 숫자들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익스펙티드 골 0.03. 그러니까 100번을 쏴도 3번밖에 안 들어가는 확률입니다. 그런데 골은 들어갔습니다. 골대 상단 구석에 정확히 박혔죠. 관중석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경기장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죠. 저건 우연입니까?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죠. 리플레이가 나왔습니다. 1번, 2번, 3번. 저는 5번을 돌려봤습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스프린트 속도 34.7km, 슛 파워 128km, 정확도 99.2%. 이런 데이터는 처음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해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제 계산표가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 모든 확신이, 제 모든 분석이 그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저 선수 누굽니까? 저는 옆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몇 초 후 그가 대답했습니다. 손흥민이래요. 한국에서 온 선수입니다. 손흥민,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뭔가 끝난 겁니까?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골이 아니다. 이건 선언이다. 경기는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7번 손흥민의 움직임만 따라갔죠. 그는 달랐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후반 27분, 그가 또 골을 넣었습니다. 이번엔 왼발이었습니다. 3명을 제치고 골키퍼 손이 닿기도 전에 골망을 흔들었죠.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축구가 아닙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마법입니까? 경기가 끝났습니다. 3대1. 손흥민 2골. 저는 분석석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30해 동안 축구를 봤습니다. 수천 경기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는 축구가 끝났습니다. 새로운 축구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과 함께 말입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잠을 잘 수가 없었죠.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손흥민의 슛, 골망이 흔들리던 순간 그 모든 게 반복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그 손흥민입니까?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을 시작했죠. 손흥민, 토트넘 핫스퍼, 프리미어리그 통산 123골. 이게 맞습니까? 그는 유럽 최고의 리그에서 뛰던 선수였습니다. 그런 선수가 MLS에 왔다는 겁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ESPN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동료 해설위원들이 모여 있었죠. 어제 경기 봤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봤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손흥민 말이죠? 미쳤어요, 진짜. 저런 선수가 MLS에 있다니.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숫자들이 나타났죠. 첫 번째 골, 거리 23m, 익스펙티드 골 0.03. 결과 골,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시스템 오류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손흥민입니다. 두 번째 골, 거리 17m, 드리블 3명 제치고, 슛 타이밍 0.8초. 0.8초요? 누군가 되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리플레이를 돌렸습니다. 한 번, 두 번. 모두가 침묵했죠? 이건 계산이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본능입니다. 손흥민은 공간을 읽고 있었습니다. 공이 아니라 공간을 말입니다. 수비수들의 빈틈, 골키퍼의 위치, 모든 걸 순간적으로 판단했죠. 그는 시스템 밖에 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만 바라봤죠.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경기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봤죠. 손흥민의 첫 터치, 시선 처리, 몸의 각도,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완벽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죠. 그는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공이 그에게 오기 전부터 이미 다음 플레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MLS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이 리그를 초월한 선수였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모든 채널이 손흥민을 다뤘습니다. 메시 이후 최고의 영입, MLS의 새로운 시대, 한국의 슈퍼스타, 미국을 점령하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질투였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30해 동안 축구를 분석했습니다. 유럽 리그를 봤고, 남미 리그를 봤고, 아시아 리그도 봤죠. 그런데 아시아 선수가 MLS를 지배한다? 이건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틀렸습니까, 내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료 기자였습니다. 마이클, 내일 손흥민 기자회견 있어요? 같이 갑시까? 가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를 직접 봐야 했습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으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LAFC 훈련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저도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177cm.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날카로웠죠. 집중돼 있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통역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마이클 스톤, ESPN입니다. MLS가 어떻습니까? 손흥민이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죠.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훈련장을 떠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진짜입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도 아니었죠. 손흥민은 실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그를 의심했다. 하지만 이제 인정한다. 그는 MLS를 바꿀 남자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ESPN 본사 회의실에 있었죠. 대형 스크린 앞에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손흥민 데이터를 분석하겠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화면이 떴죠. 평균 스프린트 속도 34.7km. 이건 MLS 평균보다 23% 높습니다. 두 번째 화면, 슈팅 성공률 72%. 리그 평균은 35%입니다. 세 번째 화면, 압박 상황 돌파율 87%.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죠. 마이클, 이거 시스템 오류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3번 확인했죠. 오류가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이건 손흥민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손흥민의 2번째 경기였죠. 시애틀 사운더스전. 화면 속에서 손흥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하프라인 근처였죠. 수비수 4명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여기서 패스가 정상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패스하지 않았습니다. 드리블로 돌파했죠. 첫 번째 수비수를 제쳤습니다. 2번째도 제쳤습니다. 속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빨라졌습니다. 3번째, 4번째 수비수까지 제쳤죠. 시우스. 골! 회의실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본능입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손흥민의 눈을 확대했죠. 보십시오. 그는 공을 보지 않습니다. 공간을 봅니다. 수비수들의 위치, 골키퍼의 각도, 동료들의 움직임. 그는 모든 걸 동시에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느낍니다.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전술 분석은 무의미하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흥민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항의했죠. 그건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30년간 쌓아온 시스템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시스템 밖에 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있었죠.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던 게 뭡니까? 저는 30해 동안 데이터를 신봉했습니다. 숫자가 진리였죠. 그런데 손흥민은 그 진리를 부셔버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죠. 메시 이후 MLS의 중심은 손흥민.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티켓 판매율 300% 증가, 시청률 역대 최고, 해외 중계 문의 쇄도. 그는 리그를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저는 방송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LAFC 대 휴스턴 다이나모전이었죠. 오늘도 손흥민이 나옵니까? 프로듀서가 물었습니다. 나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가 빠지는 경기는 없죠. 킥오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손흥민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전반 12분 코너킥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박스 밖에 서 있었죠. 공이 클리어됐습니다. 손흥민에게 떨어졌습니다. 트래핑이 완벽합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그가 슈팅을 때렸습니다. 25m 중거리였죠.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골키퍼가 뛰어올랐습니다. 손끝에 스쳤습니다. 그러나 공은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골입니다. 손흥민입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이 남자는 도대체 뭡니까? 경기가 끝났습니다. 2대0. 손흥민 1골 1도움. 저는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분석 시간이었죠. 오늘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셨습니까?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축구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모든 걸 다시 배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손흥민은 이 리그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법칙입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은 제가 틀렸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벅찼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손흥민은 계속 골을 넣고 있었죠. 매 경기마다 득점했습니다. 리그가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편했습니다. 이건 운입니다. 저는 방송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기록한 직후였죠. 좋은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MLS는 한 경기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동료 해설위원이 저를 쳐다봤죠. 마이클, 진심입니까? 진심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죠. 방송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흥민의 해트트릭 영상을 틀었죠. 첫 번째 골, 22m 중거리 슛, 완벽한 궤도. 2번째 골, 페널티 박스 안 드리블 돌파, 골키퍼 제치고 슛. 3번째 골, 프리킥, 직접 골. 저는 영상을 반복 재생했습니다. 1번, 2번, 5번.
우연입니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모든 슈팅이 완벽한 각도를 그렸습니다. 모든 타이밍이 정확했죠. 우연이라면 왜 매번 이럽니까?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손흥민의 발목 각도를 확대했죠. 15도. 정확히 15도였습니다. 계산된 겁니까? 아닙니다.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했죠. 다음 날 아침 라디오를 켰습니다. 스포츠 토크쇼였죠. 손흥민은 아직 메시급이 아닙니다. 한 해설가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MLS는 수준이 낮으니까요.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저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손흥민을 폄하했죠. 그런데 왜 남들이 그러면 불편한 겁니까? 일주일 후였습니다. LAFC 대 오스틴 FC전. 저는 해설석에 앉아 있었죠. 킥오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전반 8분. 손흥민이 공을 받았습니다. 하프라인 근처였죠. 수비수 3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손흥민이 드리블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수비수를 제쳤습니다. 방향 전환 1번. 두 번째 수비수를 제쳤습니다. 속도 변화 1번. 세 번째 수비수를 제쳤습니다. 바디 페인팅 1번. 슈스. 고!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프로듀서가 헤드셋으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멘트 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전반 23분. 손흥민이 또 골을 넣었습니다. 왼발 슛이었죠. 전반 35분. 세 번째 골. 헤딩이었습니다. 1대 0에서 3대 0이 됐습니다. 손흥민 트리플. 하프타임이 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죠. 당신은 틀렸습니다. 저는 제 얼굴에 대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운이 아닙니다. 실력입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해설을 계속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이 예리합니다. 좋은 패스입니다. 슛! 아깝습니다.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렸죠. 경기가 끝났습니다. 3대 1. 손흥민 3골. 인터뷰 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카메라 앞에 섰죠. 오늘 해트트릭 축하드립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팀이 이겨서 기쁩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죠.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내 눈은 그를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죠. 손흥민 7경기 13골 4도움.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진실을 말이죠. 그는 진짜입니다. 저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웠습니다. 다시 적었습니다. 또 지웠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도 없었죠. 당신은 혼란스럽습니다, 마이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두렵습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말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료 기자였습니다. 마이클, 내일 손흥민 특집 방송합니다. 참여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하겠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였습니다. 계속 부정할 겁니까? 아니면 진실을 인정할 겁니까? 저는 창밖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LAFC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특집 방송 촬영 때문이었죠. 훈련장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선수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움직임이 달랐죠. 패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뭡니까 이게? 저는 카메라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손흥민이 온 뒤로 다 저렇대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았죠. 동료들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공간을 찾았습니다. 서로를 불렀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오래 함께한 팀 같았죠. 훈련이 끝났습니다. 한 선수가 다가왔습니다. 부안가였습니다. 인터뷰 가능합니까? 제작진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뛰는 게 어떻습니까? 부안가가 웃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가 오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패스가 달라졌고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눈빛까지 달라졌죠.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더 빨리 생각하게 됐습니다. 손 선수는 항상 삼수 앞을 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그는 팀을 바꾸고 있다. 다음 날 ESPN 본사였습니다. 데이터 분석팀이 보고서를 제출했죠. 손흥민 관련 수치입니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MLS 공식 채널 손흥민 하이라이트 조회수 1억 회 돌파, 티켓 판매율 400% 증가, 평균 시청률 38% 상승. 이건 현상입니다. 데이터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용어가 적혀 있었죠. 손 이펙트. 손 이펙트요? 저는 물었습니다. 네, 손흥민 효과입니다. 그의 존재가 리그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다시 읽었습니다. 손 이펙트. 처음 쓰는 용어입니까? 네, 메시 이후 처음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죠. 주말이었습니다. LAFC 홈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찍 경기장에 도착했죠. 경기장 밖이 북적였습니다. 팬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카메라 감독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10살쯤 돼 보였죠.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가능합니까? 소년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흥민 좋아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네. 소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왜 좋아합니까? 멋있어요. 빠르고 강하고 골도 많이 넣어요. 저도 손 선수처럼 되고 싶어요. I want to be like Sonny. 소년이 외쳤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저도 손 선수처럼 되고 싶다고요? 네!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제작진도 놀란 표정이었죠. 미국 소년이 한국 선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저는 스튜디오에서 분석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손흥민은 1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화면에 통계가 떴습니다. 시즌 10경기 16골 7도움. 이건 MLS 역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메시가 리그를 빛냈다면 손흥민은 리그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계획하지 않은 말이었죠.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손흥민은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현상입니다. 아이들이 그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이 태극기를 흔듭니다. 리그가 그의 이름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를 의심했습니다. 데이터를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손흥민은 데이터를 넘어선 선수입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제작진이 박수를 쳤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가 왔죠. 마이클 오늘 멘트 최고였어요. 동료 일동.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늘 시스템을 믿었다. 하지만 그를 본 순간 신념은 무너졌다. 그런데 이상하다. 마음은 벅차다. 창밖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시대가 말입니다. 플레이오프가 다가왔습니다. MLS 전체가 긴장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LAFC 주전 수비수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훈련 중 충돌 사고였죠.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LAFC 플레이오프 위기. 손흥민 의존형 팀 이제 끝났다. 저는 신문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불편했죠. 손흥민 의존형 팀이라 그 말이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죠. 아, 맞습니다.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한 달 전의 말입니다. 그땐 내가 얼마나 오만했습니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플레이오프 첫 경기 오스틴 FC전이었습니다. 저는 해설석에 앉았죠. 경기장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팬들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경기입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수비 공백이 큽니다. 손흥민의 활약이 절실합니다. 킥오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오스틴이 강하게 압박했죠. LAFC가 밀렸습니다. 전반 15분, 오스틴의 슛이 골대를 맞았습니다. 위험합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수비수 3명이 둘러쌌죠. 패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반 25분, 손흥민이 다시 공을 받았습니다.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막혔습니다. 전반 33분, 또 막혔습니다. 집중 견제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오스틴이 손흥민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0대0. 해설석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0대 0이었죠. 후반 20분 0대 0, 후반 30분 0대 0. 관중석이 불안해했습니다. 저도 불안했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후반 40분 아직도 0대 0. 손흥민의 얼굴에 땀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죠. 저는 카메라를 그에게 고정했습니다. 모든 영웅은 시험을 받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반 45분, 추가 시간 5분이 주어졌습니다. 46분, 0대 0. 47분, 0대 0. 48분, LAFC 코너킥. 공이 클리어됐습니다. 하프라인까지 날아갔죠. 부안가가 공을 잡았습니다. 손흥민이 박스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부안가의 짧은 패스. 손흥민의 오른발. 시간이 멈췄습니다. 아니,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공이 날아갔습니다. 느린 화면처럼 보였죠. 골키퍼가 뛰어올랐습니다. 손끝에 닿지 않았습니다.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1대 0. 골입니다. 손흥민입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죠.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3만 관중이 일어섰습니다. 함성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손흥민이 코너로 달려갔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둘러쌌죠. 저는 해설을 멈췄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또 해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실력입니다. 추가 시간이 끝났습니다. 심판이 휘슬을 불었죠. 1대 0. LAFC 승리. 손흥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슛이 날아간 순간 내 심장도 함께 날아갔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마지막 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팀을 믿었습니다. 부안가의 패스를 믿었고 제 슛을 믿었습니다. 이긴 건 팀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흥민은 운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저는 적었습니다. 나는 그저 중계석에서 그의 전설을 목격했을 뿐이다.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이 리그는 이제 그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플레이오프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계속 골을 넣었습니다. 중결승에서 이 골, 결승 진출, LAFC는 결승에 올랐습니다. 상대는 인터 마이애미였습니다. 메시의 팀이었죠. 드디어 만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두 개의 태양이 만나는 날입니다. 결승 당일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전체가 들썩였죠. LAFC 대 인터 마이애미. 서부의 왕과 동부의 왕이 맞붙는 날이었습니다. 메시 대 손흥민. 미국 전역이 주목했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주목했죠. 저는 해설석에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MLS의 역사가 다시 쓰입니다. 경기장이 가득 찼습니다. 7만 관중이었죠. 양쪽 팬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워밍업이 시작됐습니다. 메시가 나왔습니다. 관중석 절반이 환호했죠. 손흥민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폭발했습니다. 하나는 신화의 이름, 하나는 혁명의 이름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두 선수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죠. 그러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킥오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양 팀이 신중하게 움직였죠. 전반 5분, 메시가 공을 잡았습니다. 정교한 패스가 이어졌습니다. 전반 7분, 손흥민이 응답했습니다. 빠른 드리블이 펼쳐졌죠. 두 슈퍼스타가 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전반 15분, 인터 마이애미가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박스 바로 앞이었죠. 메시가 공 앞에 섰습니다. 경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메시가 도움닫기를 했습니다. 왼발을 휘둘렀습니다. 공이 포물선을 그렸습니다. 골키퍼가 뛰어올랐습니다. 닿지 않았습니다. 골! 1대 0. 메시입니다. 역시 메시입니다. 관중석 절반이 폭발했습니다. 메시가 팔을 들어 올렸죠. 저는 손흥민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태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1대 0.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LAFC가 공격적으로 나왔죠. 후반 5분, 손흥민의 슛, 골키퍼가 막았습니다. 후반 15분, 손흥민의 헤딩, 골대를 맞았습니다.
아깝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1대 0이었죠. 후반 30분. LAFC가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공격수를 더 투입했습니다. 저는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후반 40분. 1대 0. 후반 45분. 추가 시간 7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관중들이 일어났습니다. 함성이 커졌죠. 후반 70분이었습니다. 부안가가 공을 잡았습니다. 손흥민에게 패스했죠. 손흥민이 하프라인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수비수 3명이 앞을 막았습니다. 손흥민이 드리블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수비수, 오른쪽으로 제쳤습니다. 두 번째 수비수, 왼쪽으로 제쳤습니다. 세 번째 수비수,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박스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골키퍼가 튀어나왔습니다. 손흥민의 왼발, 쾅!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1대 1. 골입니다. 손흥민입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죠. 이건 단순한 골이 아닙니다. 새로운 왕의 선언입니다. 경기장이 뒤집혔습니다. LAFC 팬들이 미쳤습니다. 손흥민이 코너로 달렸습니다. 팔을 활짝 펼쳤죠. 동점입니다. 70분 만에 동점입니다. 메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흥민을 봤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양 팀이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후반 90분, 1대 1. 추가 시간 1분, 1대 1. 추가 시간 3분. 역습 상황이었습니다. LAFC 골키퍼가 공을 잡았습니다. 빠르게 던졌죠. 부안가가 받았습니다. 전방을 봤습니다. 손흥민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부안가가 롱패스를 띄웠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받았습니다. 하프라인이었죠. 수비수 2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질주했습니다. 속도를 높였습니다. 첫 번째 수비수를 제쳤습니다. 메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수비수가 달려들었습니다. 손흥민이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골키퍼와 1대 1이었습니다. 오른발을 휘둘렀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공이 날아갔습니다. 골키퍼가 손을 뻗었습니다.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2대 1.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해설이 멈췄습니다. 오직 관중의 함성만 남았습니다. 손흥민, 손흥민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메시를 넘어 MLS를 새롭게 했습니다. 심판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경기 종료. 2대 1. LAFC 우승. 손흥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을 봤죠. 메시가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그가 공을 잡는 순간 공기는 전율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세기의 대결이 아니라 세기의 계승이었습니다. 트로피 시상식이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슈팅이 리그의 역사를 갈랐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메시의 시대와 손흥민의 시대가 공존했습니다. 시상식 날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였죠. 화려한 조명이 무대를 비췄습니다. 트로피가 반짝였습니다. 저는 해설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중계였죠. 오늘은 MLS 시상식입니다. 역사적인 시즌이 막을 내립니다. 손흥민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죠. 올해의 선수상 손흥민! 관중이 일어섰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손흥민이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감사합니다. 팀 동료들, 코치님, 그리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소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담겨 있었죠. 올해의 신인상도 손흥민. 또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는 이 리그를 바꾼 남자입니다. 시상식이 끝났습니다. 통계가 발표됐죠. MLS 시청률, 역대 최고 기록, 해외 중계권 가치, 3배 상승, 유럽 구단들의 벤치마킹 문의, 스웨도. 손흥민은 MLS의 역사책 첫 장을 다시 썼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큐멘터리 촬영장에 있었습니다. 손흥민에 관한 특집이었죠. 마이클 스톤 씨, 처음 손흥민을 봤을 때 어떠셨습니까?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믿지 않았습니다. 네? 나는 처음에 그를 의심했습니다. 데이터를 믿었으니까요. 아시아 선수가 MLS를 지배한다? 그건 제 계산에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를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십니까? 그는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축구는 숫자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열정이고 의지고 꿈입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었죠. 저기 보십시오. 카메라 감독이 말했습니다. 한 선수가 손흥민의 영상을 보며 동작을 따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다들 저래요. 감독이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을 연구하죠. 저는 다가갔습니다. 손흥민 선수 좋아합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네, 제 롤모델입니다. 젊은 선수가 대답했습니다. 움직임, 슈팅, 모든 걸 배우고 있어요. 이제 그들은 손흥민을 기준이라 부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ESPN 스튜디오에 있었습니다. 새 시즌 전망 방송이었죠. 올 시즌 MLS는 어떻게 될까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손흥민의 사진이 떠 있었죠. 그의 등장은 미국 축구의 새벽이었습니다. 이젠 세계가 미국을 그리고 한국을 봅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습니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선수들의 의식, 팬들의 기대, 리그의 위상.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은 게 아닙니다.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노트 앱을 열었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데이터를 믿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숫자 너머의 축구를 보여주었다. 그는 리그를 바꿨고 나를 바꿨다. 그가 MLS에 온 날부터 미국 축구의 태양은 2개가 되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태양은 한국에서 왔다. 지금 나는 말할 수 있다. 손흥민은 이 시대가 선택한 새로운 기준이다. 저는 노트를 저장했습니다. 그날 밤 경기장을 지나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경기장이 텅 비어 있는데도 함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 손흥민!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해설자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한 시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름과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